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돌싱 여성이자 커리어 우먼이에요. 어릴 적 저는 소위 왈가닥이라고 불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렇다고 불량 학생은 아니었고요. 단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어쩌면 엄마의 성격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몸으로 저를 꿋꿋하게 키워내신 엄마는 말 그대로 장군감이셨어요.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초등학생 시절 여자애들을 못살게 굴던 남자애들과 싸움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싸움에 지고 집에 들어갔었어요. 배고파서 진 거야. 밥 먹고 가서 이기고 올게. 그럴 거 있니? 밥은 이기고 와서 먹어. 걔들이 잘못한 만큼 혼내준 다음에 싸우고 나면 애들 데리고 와라. 걔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자. 애들 뭐 좋아하니? 이쯤 되면 어떤 성격인지 알만하죠? 물론 이랬던 제게도 흑역사는 있었어요. 20살이 된 저는 꽤 괜찮은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남에게 지금 못 사는 성격은 공부에도 해당되었거든요. 덕분에 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취업 준비생이 된 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좋은 스펙에 학연, 지원, 혈연까지 모두 겸비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 기죽지 않았어요. 지연, 혈연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나머지 부분은 제가 노력한 만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낸 끝에 어느 중소기업 총무팀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파트너 회사로서 업계에는 전도 유망하다고 소문이 자자할 만큼 아주 좋은 직장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창립자이신 사장님께서는 업계의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력과 인품을 모두 겸비한 분이셨죠. 이런 곳이었기에 저는 순조롭게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었어요. 회사는 날로 번창해 나갔고 임직원 모두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입사 동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직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남자였죠. 마침 거래처 점검차 외근을 나갈 일이 있어서 그와 출장을 나갔어요. 업무를 마치고 둘이 함께 바닷바람을 맞으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저랑 있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자꾸 당신이 신경 쓰여요. 일이 손이 안 잡힐 만큼 많이요. 그의 뜬금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욱 가슴 벅찼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사귄다는 소문은 사내에 쫙 퍼져버렸죠. 사내 커플 탄생 축하를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그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늘 그랬듯이 사장님께서도 함께 계셨고요. 평소 한없이 인자하시던 사장님께서는 그날만큼은 다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께서는 며칠 뒤 저희 둘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전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꾸짖음을 각오하며 남자친구와 함께 사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쯤에서 진작 눈치를 챘어야 했죠. 이런 일로 일개 직원을 사장님 댁까지 부르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 남자친구가 바로 사장님의 외동아들이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아들 녀석한테 밑바닥부터 일을 가르치려고 입사를 시켰지만 혹여 특혜라도 있을까봐 숨기셨다더군요. 그 마음이 이해는 갔지만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임직원들을 믿으신다더니 결국은 직원들이 못 믿어 그간 아들의 존재를 숨기셨던 거네요. 당돌한 제 대답에 사장님은 그저 허허 웃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선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소리 말아요 여보. 얼마나 좋아. 젊고 똑부러지고. 사장님께선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한테는 아까운 인연이야.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잘해 인서가. 결혼식 당일 모든 직원들은 사장님의 아들이 말단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래도 별 소란은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닮은 회사에 시아버지를 닮은 직원들이었으니까요. 특혜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저와 남편의 회사 생활은 평범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믿고 의지했던 시아버지께서
오랜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말았어요. 경영권을 승계한 시어머니가 흉흉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회사에 망조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취임사는 아주 간단했어요. 금일부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무슨 비상경영? 당신은 알고 있었어?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세상에, 비상경영이라니요. 도산을 맞은 회사도 아니고 쭉쭉 성장해 나가는 우량기업인데요. 당연히 모든 직원들은 의문에 빠졌고 곧장 시어머니의 정치질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봉 재협상을 시작했어요. 연봉을 깎겠다는 일방적인 선포였죠. 저와 직원들이 반발하자 시어머니는 경쟁관계에 있는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해가며 끝끝내 전 직원 연봉 삭감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저를 시녀부리듯 데리고 다니며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통근버스 없애고 교통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직원 하나당 최대 3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하루 3만 원이 아닌 매달 3만 원이요? 만 원은 오고 가며 회식하고, 만 원은 아껴서 살림에 보태고, 나머지 만 원은 버스비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껴 쓰라 그래. 진심이세요, 어머님? 직원들 반발은 어쩌시려고요? 어쩌기는 3만 원도 아까운 제값 것들 주제나 원망하라지. 그리고 너 그놈의 말버릇부터 고쳐. 밖에서는 엄연히 사장님이고 안에서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야. 예의를 갖출 건 갖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이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 아이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놈의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까지도 이용하려 들더군요. 돌봐주겠다는 핑계로 남편을 꼬드겨 저를 시댁으로 들이더니 사극에서나 볼 법한 시집살이를 시켜댔죠. 정말 극한의 시집살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조차 악덕 사장으로 군림하려 들었어요. 마트라도 한번 다녀올라 치면 구매 서류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아야 했죠. 서류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주제에 말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니 주머니에선 돈 한 푼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지출은 제 돈으로 해결해야 했죠. 제 돈으로 손수 만든 수라상을 삼시세끼 받아 드시면서 저는 주방 구석에서 잔반을 때려 넣은 비빔밥으로 배나 겨우 채우는 신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며칠에 한 번꼴로 밥상을 들이없는데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마지막 기대를 걸고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다들 불만이 많다고. 넌 어떻게 내 앞에서 우리 엄마에 대해 그따위로 말하냐? 뭐? 그따위? 그래, 제발 부탁인데 우리 엄마 말에 토 좀 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좀 해. 분명하고 올바르던 남편의 변화에 저는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멍청이 중에 상멍청이더라고요.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질이었던 거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당신께서 제지하고 이끌어주셨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하필 모질이 남편을 새롭게 조종하게 된 사람이 악덕 사장이자 시어머니였고요. 제가 하루하루 이혼을 고민하며 지내는 사이 회사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시어머니 쪽 친척들이 출근 한 번 안 하는 유령 직원들이 되어 고액 연봉을 챙겨갔고 반면에 직원들은 삭감된 연봉조차도 제때 받지 못했어요. 수당 없는 야근에 주말 특근은 당연한 일이었고 직원 식단마저 콩나물 헹구다 만 것 같은 미지근한 국물에 반찬은 단무지 하나뿐인 날이 다반사였죠. 물론 그렇게 빼돌린 회사 돈은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저는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전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욕설뿐이었어요. 집안에서는 집안대로 시집살이가 극성으로 치달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정기검진 결과 유산조짐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놀란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김장이 먼저라면서 저를 집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몸살이며 김장을 담그는 저를 갈구셨죠. 뭐? 그깟 일로 일을 쉬어? 나 땐 더했다. 넌 세상 편한 줄 알아야 돼. 애 놓은 날에도 미역국 한 사발 먹고 밭일 나가고 그랬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시집살이 없었던 거, 귀한 며느리 대접받으면서 사셨던 거
제가 뻔히 다 아니까요. 또 말대꾸.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하늘 같은 분이셔서 며느리 월급까지 가져가셨나요? 그것도 몇 달째 말씀도 없이? 무슨 소리냐?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러세요? 급여 내역 털어볼까요?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할까요?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한 집에서 두 주머니 차는 거 아냐? 솔직히 그 순간은 못된 시어머니보다 갑자기 끼어든 남편이 더 미웠어요. 자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불려주실까? 그 말에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너 편들지 마. 너한테는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살았는 줄 알아? 그때였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김치 양념 속에 푹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분노의 화산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는 양념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훔치곤 그대로 달려들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김치 양념에 확 파묻어버렸죠. 시어머니는 시뻘건 양념을 뒤집어 쓴 채 발광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런 미친! 이년 당장 내보내! 뭐요? 내보내요? 웃기시네. 이런 집구석엔 있으래도 싫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남편은 시어머니 얼굴에 묻은 양념을 닦아내며 제게 소리쳤어요. 똑같이 양념을 뒤집어 쓴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남자와는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요. 우리 이혼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돼? 그리고요,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일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함께해서 더러웠고 지금부터는 더 더러운 꼴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로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이혼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죠. 저는 한동안 몸조리를 하며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그 즈음 회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퇴사한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몸조리하는 내내 속으로 칼을 갈았던 전 그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창업했어요. 전 남편네 회사와 동일한 업종으로요. 그렇게 제 인생의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복수전이 시작되었죠. 물론 어려운 길임을 각오하고 시작한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미숙한 초보 대표였던 제 탓에 회사는 종종 위기를 맞고는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바로 제 인생의 오점인 전 남편과 제게 전투 의지를 북돋아준 시어머니였죠. 저는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고 덕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죠. 그뿐인가요? 그들의 방식에 딱 반대로 행동했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내 복지를 늘렸고 직원들의 회사 박살을 챙겼죠. 덕분에 직원들의 애사심은 높아졌고 그 모든 행동들이 회사의 성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저와 함께 창업한 직원분들의 원천 기술이 더해져서 시아버님 계실 적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악독한 단가 후려치기를 버티다 못한 전 회사의 거래처들도 저희 쪽으로 거래를 옮기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를 자주 찾게 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회사에 관심이 없었던지 자기네들 거래처가 우리 쪽으로 옮겨왔는지도 모르더군요. 심지어 본인들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봤죠.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며느라, 세금이 뭐가 잘못됐단다. 오늘 처리 안 되면 과징금 크게 문다니까 이거 서류 처리 오늘 좀 해줘야겠다. 글쎄 이러지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그쪽 며느리 아닌 지 한참 됐고요. 엄연히 이 회사 대표예요. 그 회사에는 그깟 하나 제대로 할 직원도 없나요?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요즘 젊은 것들 근성이 없어가지고 뻑하면 나가고 그런다 글쎄. 너도 그렇다 얘.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니? 정이 그리우시면 초코파이나 사드세요. 여기 와서 정타령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매번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찌나 고사하던지 비타민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동안 시어머니 회사 직원들이 저희 회사로의 탈출 러쉬가 가속화되었어요. 어느덧 저희 회사 직원 대부분이 그쪽 회사 출신이 되었죠. 그들의 고생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저는 모두를 받아주었어요.
그건 그쪽 회사에는 제대로 된 직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했죠. 당연히 그쪽 회사는 잦은 품질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대기업 납품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쪽 회사와 경쟁 같지도 않은 시시한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대기업 납품건을 따내기 위한 입찰 경쟁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답 없는 만큼 겁도 없는 인간들이더라고요. 아니 글쎄, 대기업에 보낸 샘플 제품을 저희 회사 제품을 가져다가 케이스만 갈아서 제출했지 뭡니까? 저는 그 정보를 입수했으면서도 입찰 당일까지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입찰 당일에 그 사실을 공개했죠. 이거 우리 제품이다. 얼마나 기술력이 떨어지면 남의 제품을 도둑질에다가 제출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남편의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저희 두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 제품이 같은 거죠. 대기업 측 관리자가 제게 물었어요. 방금 하신 말이 사실인가요? 서류상엔 별개 회사로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서류에 적힌 바와 같이 별개의 업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이 저에게 귓속말을 해왔어요. 당신 진짜 이럴래? 까놓고 말해서 저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만든 거잖아. 그걸 이제 알았니? 근데 이제는 당신의 직원들 아닌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심사위원들 앞에 나서서 진심을 전했어요. 금일 제출한 이 제품은 저희 직원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기술력의 산물입니다. 저희는 오직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가격으로 이번 입찰에서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당연한 결과가 도착했어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 측 파트너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결과였죠.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성과금과 함께 포상휴가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거절하더라고요. 그 못돼 처먹은 모자에게 확실하게 갚아주고 싶다면서요. 지금은 우리 회사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개별 성과금과 포상휴가를 주었어요. 직원들이 기계는 아니니까요. 행복은 함께 나누고 휴식 여건을 보장해줘야 올바른 일이니까요. 개인 사비를 털었던 탓에 주머니는 다소 가벼워졌지만 뿌듯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싶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생계 걱정에 차마 그 회사를 떠나지 못하던 직원들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도 전 남편이 저희 회사에 경력직 입사 지원서를 냈더라고요. 자존심도 없는 거죠. 저는 그 인간이 어떤 꼬라지가 됐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면접 핑계로 회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면접을 보러 왔지 뭐예요. 그날 그 모자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호암무치의 극치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가관이었죠. 사무실 꼬라지가 영 그렇구나. 여기서 직원들은 청소도 안 하고 사니?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없는 티가 너무 나는 거 아니니? 환기 좀 시켜라. 사무실 꼬라지가 이래서야 원. 저와 직원들은 속으로 웃었어요. 즐거운 업무 폭탄에 허덕여서 그렇지 시어머니의 집권식이 그쪽 회사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쾌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직원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갔어요. 귀한 손님 모셔놓고 멋들하고 섰어. 커피부터 내오지 않고. 정 필요하면 직접 타드시지 그러세요. 탕비실에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귀하게 자랐잖니. 난 뜨거운 물 만지고 그런 험한 일을 못한다. 그리고 난 싸구려 믹스커피는 입에 맞지도 않아요. 얼른 사람 보내서 하나 사와.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업무로 바쁜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 방해가 되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어려워하는 줄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황당한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너희 다시 재결합하면 내가 이 회사 윗사람 되는 건데 대접이 이러면 쓰니? 재결합이요? 지금 누가 재결합을 한다고 이러세요? 그만큼 겉돌았으면 됐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 법이다. 지난 일은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쯤에서 너희 재결합해라. 어른답게 아주 큰 마음 베푸는 줄 알아. 그랬어요. 이 모자는 아들의 면접 때문이 아니라 재결합을 요구하러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인간들이 회사를 쫄딱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여전히 사모님 망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모자의 정신머리를 고쳐놔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에게 줄 면접비 3만 원을 모자의 면전에 한 장씩 날리면서 과거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10,000원은 가는 길에 회식하시고, 10,000원은 아껴서 살림살이에 보태시고, 10,000원은 버스비 하시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껴 씁시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님한테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멀리 안 나가니까 알아서들 가세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긴 악연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왜요? 내 말이 기분 나빠요? 다 당신이 했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올바르게 살았어야지. 3만 원 챙겨서 가시는 길 험하게 가세요. 난 누구처럼 남는 돈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흥분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사무실 집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다 결국 경찰 손에 끌려갔죠. 자신들이 한때 부렸던 직원들 앞에서 경찰 손에 질질 끌려가는 모자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뭐라고 그동안 꾹꾹 참아가며 결혼 생활을 했나 하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참지 마세요. 고통 속에 바스러져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빛나고 아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